예방을 감소하는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러니까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94%, 그 다음에 화이자 백신은 뭐 85%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뭐 수치적인 의미가 크지는 않지만 아스트라제네카 효과가 좀 더 나은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백신 보도의 증감 현상하고 어떤 키워드의 보도가 가장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는가를 이를테면 백신과 코로나, 백신과 정은경, 백신과 질병관리청 이렇게 넣었는데 가장 동일하게 패턴으로 움직인 게 백신과 문재인이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백신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와 관련돼 있어서는 이제 현재 접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이자 백신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보는 부분들은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114만 명에 대한 효과 연구들이 실제로 나왔는데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공이 이제 예방 효과가 80%가 넘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히려 70대, 80대에서 집중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예방을 감소하는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러니까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94%, 그 다음에 화이자 백신은 뭐 85%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뭐 수치적인 의미가 크지는 않지만 아스트라제네카 효과가 좀 더 나은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좀 되짚어 보면은 전에는 메신저 RNA 방식으로 개발되는 화이자나 모더나에 대해서 오히려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좀 기피 대상처럼 이렇게 되면서 신뢰도가 낮아졌는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언론하고 정치권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유럽에서 기피하는 백신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대부분의 언론이 그냥 이거를 전달하는 데 그쳤어요. 이게 그러면 그거를 보면은 상당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이거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에 대해서. 거기서 특히 백신 보도의 그 흐름, 백신 보도의 증감 현상하고 어떤 키워드의 보도가 가장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는가를 이를테면 백신과 코로나, 백신과 정은경, 백신과 질병관리청 이렇게 넣었는데 가장 동일하게 패턴으로 움직인 게 백신과 문재인이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백신 보도가 많이 나오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보도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은경 청장이 더 많이 나와야지 이게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 정쟁화돼 있는 거예요. 백신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뭐 공을 돌리든 비난을 하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언론이 과도하게 이거를 정쟁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 징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엔 또 전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의 보도가 이렇게까지 많을 이유도 없고 정말 잘 알면 이렇게 많이 낼 리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뭐 관련돼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교수님. 많은 분들이 코로나19가 재난 상황인데다 1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백신에 대한 보도도 재난 보도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강박관념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한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속보로 다루기에는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한참 뒤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이제 뉴스 보도를 할 때 그냥 속보로 이제 하는 상황들이고 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방접종의 사망 다만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는데 이미 거기에다 평가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미 2명 사망했을 때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잇따라 사망, 2명인데 무슨 잇따라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국민 사이의 불안감, 고조, 확산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같이 나오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봤었거든요. 이미 제목을 통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닌가로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좀 답답한 측면들이 있었고 이게 독감 때랑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요즘에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 전문가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이제 이른바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경로들을 보면 권위를 이용하다 보니까 무슨 명예 교수님이니 무슨 의사니 간호사니 이런 의료 관계자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진위도 잘 분별이 안 된 채 상당히 권위의 힘을 띠고 나타나는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되게 비과학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보도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사실은 내가 그냥 의사다라고 한다고 해서 의사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고 감염내과 의사도 있는 거고 정형외과 의사도 있는 건데 그냥 권위를 이용해서 그냥 보도를 하고 이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언론이 자체적으로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언론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예.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실제로 이제 김준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팩트 체크가 사실 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건가,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나, 또한 이 사람의 말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언론들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활용하는 측면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의 의견들을 뭔가 좀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선정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본인
자신의 이제 독자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또는 특정 정파의 그런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측면으로 보도되는 측면들이 또 그런 전문가들 그런 데 활용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파성 자체도 차단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또한 그런 전문가 자체도 좀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